그렇게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은 그 순간 8년 동안 쌓인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대학생 시절 민수와의 달콤한 연애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한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4, 아직 졸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결혼하자. 민수의 말은 의외로 단호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책임감을 느꼈고 불안한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안도감도 피어났습니다. 문제는 양가 부모님에게 알리는 일이었죠. 제 부모님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희를 지지해 주셨어요. 다 컸으니 너희가 선택한 길을 존중해 줄게. 하지만 책임감 있게 아이를 키워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부모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처음 시댁을 방문한 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신해서 왔다고? 요즘 애들은 정말. 시어머니의 한숨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신문만 보셨고 시누이 미경은 눈꼬리를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오빠 대학 다닐 때부터 사귀었다며. 근데 결혼은 왜 이제야? 미경의 말에 담긴 뉘앙스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첫 만남이니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렸지만 시댁 식구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식장에서도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 준비가 부족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 급하게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마치 저를 덫에 걸린 며느리 취급하는 듯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둘 다 아직 경제적 기반이 없었기에 독립할 여유가 없었어요. 민수의 제안으로 잠시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내가 취업하고 돈 모으면 바로 나갈 거야. 민수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살이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어요. 임신 초기 구역질로 힘든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셨습니다. 아가 힘들지? 그래도 움직이는 게 임신에 좋아. 가만히 있으면 살만 더 찔 거야.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시키셨어요.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나오면 시어머니는 이미 설거지감을 싱크대에 쌓아두셨습니다. 몸 괜찮니? 그럼 이것 좀 해줘. 민수가 출근하고 없는 시간, 시누이 미경은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어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가끔 던지는 말이 더 아팠습니다. 언니, 오빠랑 결혼 안 했으면 난 지금쯤 원룸 독립했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방을 내줬다는 원망이었죠. 시아버지는 직접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던지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요즘 애들은 다 준비도 안 하고 결혼해서 부모 고생시키지. 이런 시댁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이야기해도 그는 답답해할 뿐이었어요. 우리가 신세지고 있잖아. 조금만 참자. 하지만 조금이라는 시간은 눈 덮인 봄 같아서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시댁살이는 더욱 버거워졌습니다. 뱃속 아이가 커질수록 몸은 무거워졌고 집안일은 점점 더 힘겨워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셨어요. 이번 명절엔 친척들이 다 모인대. 청소부터 음식 준비까지 제대로 해놔야 해. 그 말은 곧 제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닥 청소, 창문 닫기, 커튼 세탁까지. 임신한 몸으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좀 쉬어도 될까요? 배가 당기고 어지러워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시더니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이 많은데 내가 다 해야 하나? 요즘 젊은 애들은 예전보다 훨씬 약해. 내 때는 임신해도, 아니 출산 당일에도 이랬다니까. 결국 화장실 청소까지 마치고 나서야 잠시 앉을 수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에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파요. 복통이 너무 심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무시하다가 결국 미경을 불렀어요. 미경아, 너희 언니 좀 병원에 데려가 봐. 또 아프다네. 또요? 어머, 언니 정말 유난이다. 미경의 말에 비수가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또라니, 처음 아픈 건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미경에게 제가 매일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기 진통 증상이 보입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무리하면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어요. 그러게 평소에 몸 관리 잘하지. 내가 볼 때는 요즘 애들이 너무 유약한 것 같아. 민수가 퇴근 후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와이프가 지금 뱃속에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좀 배려해 주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내 와이프만 생각하고 엄마는 생각 안 하는구나.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너라도 좀 도와야지. 민수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제게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결국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어요. 여보, 엄마 말도 맞아. 내가 좀 더 도울게. 하지만 민수의 돕겠다는 약속은 빈말에 그쳤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결국 대부분의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치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우리 집은 아픈 사람 간병할 여유가 없어. 우리 가족 방식에 맞춰야지.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가족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소외감과 고립감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한편 신우이 미경은 새로운 남자친구를 자랑스럽게 집에 데려왔어요. 건실해 보이는 직장인이었는데 미경은 마치 처음 연애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년에 결혼할래요. 신혼집도 알아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미경에겐 넘치는 사랑을 주면서도 저에게는 늘 차가웠던 모습이 대비되어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미경이 갑자기 저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쪽지 하나를 내밀며 수줍은 듯 말했어요. 언니, 사실 부탁이 있어서. 결혼 자금이 좀 필요한데 오빠랑 언니가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신우이에게 당한 무시와 험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게다가 민수에게 들은 바로는 미경이 이전 남자친구와 동거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남자친구에게는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더군요. 미안해. 우리도 지금 아이 태어나면 독립해야 해서 돈을 모으는 중이야. 제 대답에 미경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그것밖에 안 돼? 오빠랑 결혼할 때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돈 모았으면서. 그 말에 참았던 분노가 올라왔지만 아이를 위해 꼭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미경의 대출 요청을 거절한 후 시댁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시어머니와 미경은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눴고 민수에게만 반찬을 권하셨어요. 아들, 이거 먹어.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저는 밥상에 앉아 있어도 마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소외감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아이의 분만 예정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미경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통 미경의 결혼 이야기뿐이었어요. 미경이는 제대로 준비해서 결혼하니까 얼마나 좋니.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그 말은 고스란히 저를 향한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준비 없이 덜컥 임신해서 결혼한 것을 꼬집는 듯 했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너무 무거워 제대로 도울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에휴, 임신했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 애 낳고 키울 때는 더 힘들 텐데.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민수에게 이야기해도 그는 여전히 중간에서 갈팡질팡할 뿐이었어요. 여보, 엄마도 나이가 있으신데 이해해줘. 내가 퇴근하고 도울게.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았고 저는 여전히 무거운 몸으로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잠시 마트에 다녀온 사이 시어머니와 미경이 제 방을 뒤진 것 같았어요.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고 평소와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나 미경이 우리 방에 들어왔다고 말한 적 있어? 아니, 왜? 누가 내 서랍을 뒤진 것 같아서. 민수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설마,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서러움이 복받쳤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제가 예민한 것일까요?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난 일은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너희 집 통장 잔고가 꽤 되던데?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 모아둔 돈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니. 엄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어제 내 서랍 정리하다가 통장이 있길래 한번 봤지. 미경이 결혼자금으로 좀 빌려주면 어때? 정말 우리 방을 뒤졌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당당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식탁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통장에 있던 돈이 많이 빠져나갔어. 놀라서 인터넷 뱅킹을 확인해 보니 정말 저축해둔 돈 중 상당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굳이 찾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미경이. 민수도 뭔가 눈치챘는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침 그때 시어머니와 미경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오늘 보증금 넣었니?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다 했어요. 이제 계약만 하면 돼요. 그 말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통장에서 돈 빼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이 집도 아버지 돈으로 산 거고 너희 결혼할 때도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제 미경이 차례지. 그 말에 제가 참을 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우리가 아이 태어나면 독립하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어떻게 허락도 없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경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언니, 오빠 돈이지 언니 돈이에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뭘 그렇게 따져? 그 순간 뱃속 아이가 강하게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몸이 떨렸어요. 그만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드디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보는 민수의 단호한 모습에 시어머니와 미경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내 통장에서 돈을 빼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이라고요. 민수의 말에 시어머니가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가족 간에 돈 좀 썼다고.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갚을 거면 왜 허락도 없이 몰래 가져간 거예요?
시어머니와 민수의 언쟁이 계속되는 동안 갑자기 미경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어요. 언니가 오빠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오빠가 원래 엄마 말씀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었어.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러움과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게 착한 아들이야? 부모님 눈치만 보고 아내는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게. 미경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어깨를 밀쳤어요. 뭐, 어디서 감히 오빠 욕을. 그 힘에 휘청하며 뒤로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민수가 재빨리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미경아, 임신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밀어. 정신 차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수는 친구에게 연락해 임시로 머물 곳을 알아보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기로 했어요. 미안해.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했는데. 민수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편을 들어준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불러 세웠거든요. 너희 정말 나가겠다는 거니? 그럼 지금까지 먹고 자고 한 것도 다 돈으로 계산해야겠네.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민수는 다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그건 좀. 내 아내가 우리 집 분위기를 다 망쳤어. 미경이 결혼도 엉망이 될 판이야. 그때 미경이 울면서 들어왔습니다. 연기하는 것 같은 과장된 울음이었어요. 오빠, 태준 오빠가 결혼 취소하겠대. 아까 전화가 왔어. 시어머니와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미경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누가 태준 오빠한테 내가 전에 동거했다고 문자를 보냈대. 분명 언니야. 언니밖에 몰라. 순간 멍해졌습니다. 전 그런 문자 같은 건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경은 이미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어요. 난 그런 거 안 했어.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거짓말 마. 오빠한테도 내 험담 늘 하잖아.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시집 와서 가족을 이간질하고 내가 우리 집 망치려고 들어온 거지. 너무 강하게 잡아당겨서 손목이 아팠어요. 민수가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화를 내셨습니다. 시집 왔으면 뺨 한 대 정도는 맞아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고 신랑이 속에서 시어머니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엄마. 미경이 비명을 지르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봐봐. 이제 시어머니한테 손까지 대.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저는 그저 방어한 것뿐인데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밀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저. 하지만 제 변명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격분해서 미경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내가 우리 미경이 결혼 망치게 했지. 내가 문자 보냈지. 머리가 당겨져 고통스러웠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은 명료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에 머리채가 잡혀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년간 쌓여온 분노가 폭발할 준비를 마친 것 같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 떼세요. 지금 당장. 제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시어머니도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그 틈을 타 제 머리채를 잡은 손을 강하게 떼어냈습니다. 제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다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어머니라면 며느리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임신한 제게 집안일 다 시키고 뺨 때리려 하고 이제는 머리채까지 잡아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도 화가 나서 그러신 거니까. 그 말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다니. 당신은 지금도 엄마 편이야? 아내가 이렇게 취급받는데? 신우이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봐, 오빠까지 조종하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망가졌어. 그 순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망가뜨린 건 당신들이에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요? 임신 중인데도 명절 준비 다 시키고 몸이 아파도 유난 떤다며 무시하고. 시어머니와 미경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당신, 미경. 남자친구한테 동거 사실 숨기고 결혼하려고? 그런 거짓말이 들통날 줄 알았어야지. 내가 문자 같은 건 보내지 않았어. 하지만 솔직히 보냈어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당신은 나를 괴롭혔어.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다 드러났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모양이었어요. 남편 통장 훔쳐 돈 빼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당신들 정말 양심이 없네요. 제 폭로에 민수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미경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야. 내가 다 망쳤어. 미경이 결혼도. 말을 자르고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미경 결혼은 제가 아니라 미경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전 남자친구와 동거한 사실을 숨기고 새 약혼자에게 거짓말한 게 누구죠? 그리고 그걸 들키게 된 건 미경이 평소에 저한테 한 행동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야?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이 나한테 했던 모든 험담, 당신 약혼자 태준 씨 친구들에게도 들렸어요.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 대해 험담하는 걸 그 친구들이 우연히 들은 거지. 사실 이건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경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험담하는 걸 자주 봤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 말에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어서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처럼 며느리를 학대하는 시어머니는 요즘 없어요. 제가 임신 중인데도 집안일 다 시키고 심지어 아프다고 하면 유난 떤다고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며느리 대하면 아들도 잃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말만 듣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 여러 번. 하지만 당신은 항상 조금만 참자고만 했잖아. 민수의 표정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은 것 같았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미경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맞설 줄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에이, 이게 다 사실이야? 민수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출근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임신 초기에 구역질로 힘들 때도 설거지와 빨래를 다 시켰어.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을 때도 우리 집은 아픈 사람 간병할 여유가 없다며 무시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민수 앞에서만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겠죠. 아니, 그게 임신한 사람은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해서. 거짓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하녀처럼 부렸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라며 무시했죠. 이게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인가요? 미경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뭔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태준 오빠한테 보낸 문자야.
동거 사실을. 거짓말 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 그런 문자 안 보냈어요.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미경은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민수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진짜로 동거한 적 있어?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그건 오빠가 몰라도 돼. 내 약혼자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미경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미경이 결혼도 망치고. 어머니. 민수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와이프 말이 맞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겠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들까지 등을 돌리자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뭐, 내가 부모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립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곧 부모가 될 텐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단호한 태도를 마주한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내가 이럴 수는 없어. 엄마, 이건 엄마와 누나가 잘못한 거예요. 와이프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임신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정말 실망스러워요.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어요. 여보, 짐 싸자. 오늘 당장 나가자.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민수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짐을 싸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흐느끼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더 일찍 내 말을 들었어야 했어. 민수가 짐을 싸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미경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빠, 정말 가는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내가 언니한테 한 행동들 나중에 후회할 거야. 우리는 이제 독립할게.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오빠를 빼앗아 갔어. 그 말에 민수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누나, 그건 엄마랑 누나가 잘못한 거야. 이제 그만 인정해. 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시댁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시댁을 벗어나 친구의 원룸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작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시댁에서의 고통스러운 날들에 비하면 천국 같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계속해서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 잘 살면 돼. 다음 날 민수가 통장을 확인하니 시어머니가 빼간 돈의 일부가 다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가 놀란 모양이었어요. 와이프, 돈이 일부 들어왔어. 하지만 전체 금액은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다시 모으면 되지. 그때 민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야.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야. 정말 이럴 거니? 지금 미경이도 약혼이 깨졌어. 집이 엉망이야. 민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와 누나가 자초한 일이에요. 저희는 새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살 건데? 돈도 없으면서. 민수가 제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가져간 돈, 나머지도 돌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뭐, 그 돈은 미경이 약혼 깨진 위로금으로 줬어. 어떻게 돌려달라고 해? 엄마, 그건 불법이에요. 허락 없이 다른 사람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건 범죄라고요. 민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도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돌려줄게. 하지만 집에 와서 얘기하자. 이런 일을 전화로 하는 건 안 돼요, 엄마. 우리는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계좌로 보내주세요. 통화가 끝나고 민수는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많이 힘들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 난 괜찮아. 오히려 내가 더 걱정이야.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문자의 말미에는 여전히 미경의 약혼 파투가 저 때문이라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이 인생을 망쳐놓고 돈은 달라고 하다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니? 민수는 그 문자를 보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 잘못을 인정 못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는 이제 그분들에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일주일 후 약속대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모든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미경은 여전히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제 민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와이프에게 사과하기 전까지는 자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씩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야, 아이가 태어나면 보여줄 거지? 시어머니의 문자에 담긴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저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정말 변했을까? 글쎄. 하지만 아이에게 할머니는 필요하잖아. 기회를 한 번 더 줘볼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조건 하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기용품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드리자 시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배가 정말 많이 불었구나.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앉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아기 옷이랑 장난감이야. 필요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우리 집을 살펴보는 듯 했어요. 집이 아늑하구나. 잘 꾸몄네. 네, 작지만 저희끼리 편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잠시 후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깊이 허리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 내가 너무 못됐어. 임신한 며느리를 그렇게 굴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프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어요. 미경이도 자기 잘못을 많이 반성하고 있어.
약혼이 깨진 건 내 탓이 아니라 자기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걸 이제 알았대. 시어머니의 말에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도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할 것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너희 와이프하고 이야기 중이었어. 민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괜찮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사과하러 오셨어. 그리고 아기 선물도 가져오셨어. 민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독단적이었어. 내 와이프를 함부로 대하고. 민수는 잠시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날 저녁 셋이서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임신 중 불편한 점을 물어봐 주기도 했습니다. 출산하면 도와줄게. 물론 내가 원한다면. 시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아이라 많이 서툴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허둥지둥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고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병실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손자.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한 달 후 시누이 미경도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비꼬는 말투도 거만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마음을 열고 미경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당당한 한 가정의 주부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이 지나간 후에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저에게는 그 무지개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